손해율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 할증, 부담보, 심하게는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포인트입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 중 급여,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없는 고객님들도 실손보험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지고 있고, 실생활에서 정말 많은 이유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보험인데요.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은 했지만 다양한 실손 기능들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을 활용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실손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이니만큼 가입자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실손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실손 치료 금액 중 입원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이라면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09년 8월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3세대 실비 가입자에 해당하는 혜택인데요. 쉽게 알아보면 2010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치료비 중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제에서 보장하는 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인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실손이 있다 하더라도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의 치료로 일어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4세대 실비의 경우에도 입원으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 3천만 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4세대 급여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니까 600만 원 중 200만 원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적용받아 2,400만 원이 아닌 2,8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2호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큰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실손의 장점은 보험을 준비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알아볼 혜택은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16년도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 10월 이후 계약부터 활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실손보험은 불가피하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될 경우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에 반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납입중지 기능을 통해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손보험료 사후환급이 가능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원과 여권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정리하지 못하고 해외에가 체류기간 중 보장받지 못하는 실손보험료를 아까워할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은 알아두시고 꼭 납입중지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납입중지 기능은 해외 체류 외에도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활용 가능합니다.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개인 실손 납입 중지만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나의 개인 실손뿐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의 납입 중지도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의 납입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되고요. 그리고 이전의 실손을 다시 재개하게 될 때 현 시점에 가입 가능한 실손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23년 1월부터는 기존에 중지했던 실손 기준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 중지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기에 여러 개 구성되어 있다고 중복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개 유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새로 입사한 회사가 단체 실손을 새롭게 지원해 준다거나 이직이나 퇴사를 통해 단체 실손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단체 실손 외에도 개인 실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두 가지 걱정을 모두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니 꼭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한 혜택을 알아봤으니 반대로 활용 시에 있을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의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보험을 모두 완벽하게 가입하셨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존 보험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추가적인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청구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입 시 불이익을 겪는 분들이 정말 흔하게 있고, 아플 때 보장받으려고 준비한 실손보험이 이렇게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정말 황당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A님이 기존 부족했던 건강보험을 보완하고자 암보험을 비롯해 수술비 등을 간략하게 추가하기 위해 상담을 주셨고, 상담 진행 후 가입을 희망하셔서 보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달받은 건강 고지사항에서는 표준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없었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자동심사를 통해 심사가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청구 이력으로 인하여 재심사 요청이 왔습니다. 청구 이력은 5개월 이전에 위험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이력인데요. 해당 청구 이력은 단 1회 응급실에 내원을 했고, 응급실 치료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았기에 입원력에 해당하지도 않아
표준 건강체 고지인 3개월 이내의 병원 치료력, 1년 이내의 추가검사 재검사,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이력은 실손을 가입했던 A보험사 외에도 B, C, D 모든 보험사의 청구 이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되고 A 고객님의 위험을 예로 들었지만 두통, 장염, 식중독, 골절, 도수치료와 같은 실생활에서 쉽게 겪고 치료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생활질환에도 심사가 들어갑니다.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활질환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술비나 혈관질환, 염증으로 인한 치료 같은 부분도 연관성이 있어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 할증, 부담보, 심하게는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준 건강치에서 보는 의무 고지 사항들은 최근 치료력이나 만성질환 등이 아니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전에 2만원, 3만원 청구권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억울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비를 청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큰 청구권들은 어쩔 수 없이 청구를 진행해야겠지만 10만원 이내의 청구권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다면 분기별로 혹은 연단위별로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분들에게도 권유드리고 있고요. 이 주의사항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한 지 오래되었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은 분들은 비교적 보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셔도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사고, 투병 상황 등이 생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보험 니즈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내용은 미리미리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뤄본 내용은 보험의 니즈가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혜택이라든지 주의사항은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변 분들에게 이런 꿀팁 정보 공유하셔서 100%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포인트에서는 30개의 손생보사를 전부 비교하면서 실손 외에도 문의 주신 분들의 필요한 보험을 상담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보험에 대한 컨설팅, 새로운 보험에 대한 가입뿐 아니라 단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드릴 테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